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겟레디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일단 팩부터 방금 샤워를 하고 왔는데 좀 건조해서 팩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제사랑 아임프롬 페어 수딩 패드, 이거 다 써서 새로 올리브영 가서 재구매를 했어요. 글루콤을 하나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루콤은 우리님이 추천해주신 영상 보고 구매를 했는데요. 저 이거 파리 갈 때 한 박스 사서 남아서 챙겨왔거든요. 이거를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뮨 먹었을 때랑 글루콤 먹었을 때 약간 다른데, 글루콤은 자양 강장제, 하루 약간 힘이 나게 해주는 영양제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와 진짜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빡 느끼진 못하지만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고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이뮨은 각성한 느낌? 카페인으로 각성한 것처럼 막 하루 종일 피곤하지가 않는, 대신에 이뮨 먹은 날은 커피를 같이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글루콤은 먹고 커피 마셔도 잠 잘 자더라고요. 립밤은 솔리드인 세라마이드 립 에센스 토리드 립밤이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짜서 쓰는 립 에센스거든요. 이거를 얹어 넣고 스킨케어를 해볼게요. 한절기 되니까 확실히 입술이 건조하고 갈라지는 느낌. 겟레디 영상 진짜 몇 달 만에 찍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3박 4일로 서울 여행을 오면서, 오늘은 셋째 날이고요. 여기는 제가 첫 번째 묵은 숙소인 청담동에 있는 엔트라 호텔입니다. 도산대로 그쪽에 가보고 싶어서 숙소를 여기 잡았거든요. 아임프롬 페어 세럼. 아임프롬 페어 세럼도 진짜 너무 좋아요. 몇 통 쓰는지 모르겠어. 여기 숙소 잡아서 이틀을 묵었고, 오늘 날씨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 겟레디 찍어야겠다 하고 카메라를 호다닥 켰습니다. 간단한 숙소 후기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압구정이랑 가까워서 압구정, 도산대로 이쪽을 가기도 쉽고 뚝섬이랑 성수 가기도 편하더라고요. 위치적으로 편리한 점이 만족스럽고, 바로 앞에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버스를 타고도 많이 다녔고요. 호텔 청소적인 면이나 이런 게 엄청 깔끔하고, 대리석 바닥이라서 쾌적하고 침구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침구가 진짜 폭신폭신하고 막 베개도 누우면 이렇게 훅 들어가는 그런 느낌 들어서 진짜 편하다 하면서 꿀잠 잤습니다. 자면서 깨지도 않고 푹 잤어요. 오늘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서촌에 있는 숙소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또 12시 체크아웃이더라고요. 여유롭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 여행은 남자친구랑 왔고, 남자친구가 촬영하라고 근처에 스타벅스 가 있습니다. 책 읽고 있는다고 책 들고 이제 커피 마시러 갔어요. 오랜만에 겟레디 찍는 거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여행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얘기라서 제가 잘 하지 않고 자세하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 저의 연애 이야기, 그런 얘기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크림은 스킨엘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 발랐습니다. 크림이 튜브형이라 가지고 저는 좀 넉넉하게 써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크림 바르면 속건조가 싹 잡히고 피부에 정말 잘 스며들어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환절기에 막 각질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 되면 저는 매니 건조하기 때문에 이 위에 진짜 콩알만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콩알만큼만 살짝 얹어줄게요. 보습 장벽 크림이라서 정말 얇게 보호막을 한 겹 깔아준다 생각하고 위에 덧바르면은 제가 방금 쌓았던 스킨케어들을 싹 가둬주면서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남자친구랑 서울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이번에. 여기 호텔 약간 단점,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앞에 도로변이라서 밤늦게까지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는데 그 소음이 많이 들린다? 지금도 약간 그런 소음이 있죠? 이게 가장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통창인데 창문이 없어서 이렇게 환기를 시킬 수 없는 점? 그게 단점입니다. 서울도 안 온 지 진짜 오래돼서 이번에는 서울을 한번 가자 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가을 한강 가서 찬바람 쐬면서 라면 먹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게 약간 로망 해보고 싶었던 거기도 해서 첫날에 한강 가서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압구정이랑 성수 쇼룸도 가고 이렇게 시간 보냈어요.
어제는 성수동 처음 가봤는데 쇼룸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쇼룸 구경도 되게 재밌게 하고 미니뮤트도 가고 마지셔우드도 가고 레이브 스튜디오도 가고 카멜커피도 마시고 카멜커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유튜버 다영님께서 어둠 속의 대화라는 북촌에 있는 전시회 체험 공간이 있는데 그걸 추천해주시는 글을 봤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어둠 속의 대화는 친구나 연인과 함께 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서 몇 년 전부터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오빠랑 어둠 속의 대화 가보자. 그래서 어제 어둠 속의 대화도 다녀왔고요. 자세한 후기나 내용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갔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싶어서 굉장히 스포를 안 당하려고 흐린 눈을 하고 그냥 티켓만 예약하고 그렇게 사전 정보 거의 차단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어제 잘 다녀왔고 한 번쯤 정말 해보기 좋은 경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나 연인들끼리 가면 좋다라고 하는 게 다녀와서 서로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얘기, 대화 주제를 풍부하게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좋은 것 같고 경험 자체도 좋았고 저는 남자친구랑 갔다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건 오히려 다녀와서 오빠랑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오빠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았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리고 여기가 청담동, 강남 쪽이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보슬보슬이라는 곳에 그 묵은지 참치 김밥 있잖아요. 그게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제 드디어 그걸 먹어봤습니다. 어제 보슬보슬 시키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서울 와서 지연님이랑 먹었던 소각에 가지탕수랑 마라샹궈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상 차려놓고 어제 먹으면서 환승연애보고 근데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필리밀리 뷰러랑 에뛰드 픽서 속눈썹을 바짝 올려줬습니다. 컨실러는 자빈드 서울 잉크 리퀴드 컨실러. 자빈드 서울 컨실러랑 파운데이션 되게 좋거든요. 22호라서 이렇게 제 피부에 자연스럽게 잡티는 가려지면서 피부톤이랑 잘 어울리죠. 저는 얇게 여기 다크존을 넓게 펴바르거든요. 대신에 양은 최대한 덜어서 얇게 해주고 입가 주변 착색이랑 뾰루지 커버력이랑 밀착력이 좋아서 피부에 착붙하는 그런 느낌. 오늘 쿠션은 V&A 발라줄게요. 요즘에 쇼박스 채널에 장기연애라는 컨텐츠로 되게 재밌는 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장기연애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영상들 보다 보면은 좀 공감되는 것도 있고 덜 공감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랑 지금 꽤 오래 만나고 있고 20대 초반부터 연애를 하고 제가 유튜브 시작할 당시에도 만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이 쭉 롱런하고 있는 커플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잘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성향이나 생활 패턴이 되게 비슷하다? 그게 좀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둘 다 액티비티한 걸 막 싫어하진 않는데 좀 개인주의 성향도 있어서 서로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편이고 그게 어떤 데서 딱 드러나냐면 저는 단체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친구도 좀 1대1로 사귀는 편이고 많아도 2-3명 이렇게 지내는 편이고 그리고 운동할 때도 다 같이 하는 운동보다는 지금처럼 1대1 PT라든지 소그룹 운동을 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도 그래요. 남자친구는 크로스핏 한지 지금 1년 좀 넘게 하고 있긴 하지만 같이 막 협동해서 하고 어떤 그룹으로서 다 같이 다니고 이런 것들보다 좀 깊이 사람을 사귀고 새롭게 막 사람들을 알아가거나 술자리를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평소에도 집에서 자기 할 일 하고 게임도 좀 하고 책도 읽고 본인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클리오 케이브로 해줄게요. 제가 가끔 무물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희는 주말에는 꼭 한번 보거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 통째로 시간이 나면 하루 만나서 데이트하고 만약에 그 주에 너무 바쁘다. 그러면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녁 한번 먹자 해서 밥 한 끼만 먹을 때도 있고요. 만약에 평일에 진짜 가보고 싶은 맛집 있다. 갑자기 고기가 땡긴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갈래? 그래서 저녁 먹고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말에 한 번 정도 보고요. 대신에 저는 영상통화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밤에 좀 여유로운 시간에는 영상통화를 또 한 20-30분 정도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평일에 그렇게 서로 할 일 하다 보면은 금방 주말 오고, 주말 하루 딱 보내면 또 평일 오고, 그렇게 해서 좀 오래 만나지 않았나. 많이 안 싸우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과 CC를 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싸우고, 정말 매일같이 눈만 마주치면 싸울 때도 있었고, 숨만 쉬어도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많이 싸우고, 또 약간 평화적인 기간이 생겼다가 또 한 5년 차? 그쯤에 엄청 많이 싸웠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구나, 어떤 행동을 주의해야겠구나를 서로 좀 알게 되면서 최근엔 또 굉장히 평화를 찾았던, 싸울 일이 없는 그런 커플은 아니고 많이 싸우고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서로 좀 조심하고 고쳐나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편이라서 그나마 이제 2번 실수하지 말자, 좀 그런 편? 그리고 둘 다 좀 감성적인 편이고, 둘 중에는 제가 오히려 더 이성적인 편? 현실적인 게 강해서, 저도 F 성향이거든요. T 성향이 절대 아닌데 남자친구랑 같이 있으면은 나 약간 T 성향인가? 나 어쩌면 T일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답니다. 저보다 오빠가 더 감수성이 좀 풍부하고 감정 흐름에 더 예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올리브영 가서 샀던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소프트 뎁스라는 컬러고요. 이거 쓰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못 놓는, 이거는 제가 맨날 쓰는데 파리 가서도 썼고, 롬앤 베리덴 팔레트 팜파스 가든. 여기 지금 힙펜 보였습니다. 펄은 이거 써줄게요. 애교살에도 바르고 눈두덩이에도 발라주겠습니다. 애교살 컨실러는 이거 노베브 걸로 진짜 살살살살 발라주면서 애교살 부분에 살짝 부각을 시켜줄게요. 먼저 홀리카홀리카 쌍테 라이너, 애교살 노베브 컨실러랑 홀리카홀리카 쌍테 라이너, 이거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없던 애교살도 생기거든요. 남자친구랑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우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는 이유는 성향이 잘 맞고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그리고 서로의 시간을 좀 존중해주는 게 되게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어떤 연애관이나 서로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타격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연인들끼리 보통 많이 싸우는 게 이성 문제나 술을 마셔서 연락이 잘 안 된다, 술 문제, 아니면 성향이 안 맞거나 이 사람이랑 이제 더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로 싸운 적은 없고, 되게 사소한 거, 너 왜 말을 이렇게 해? 아니면 너 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이제 싸움이나 대화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솔직하게는 이제 제가 조금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친구들한테는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좀 그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한테는 어떤 터치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연인이랑 있을 때는 조금 더 솔직해지고 제 감정에도 솔직해지고 저의 모습이 조금 더 드러나다 보니까 제가 또 K 장녀기도 해서 책임감도 되게 강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약간 상대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할 때 제가 좀 리드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나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약간은 이해가 어려워서 물어보면서 약간 싸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 많은데,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면 어제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계속 붙어있고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게 보이잖아요. 정말 다 좋은데 제 마음에 어떤 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짜증나. 왜 저래? 막 하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고의 절차를 통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막 얘기를 하면 분명히 싸움이 되는 걸 이제 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약간 이렇게 꾹꾹 내려놓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이제 모든 하루 일과가 끝나서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이때 왜 이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나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어제는 싸우지 않고 잘 넘어갔어요. 서로 막 감정이 상하지 않고. 핵심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래 사귀어 놓고도 아직도 서로를 모르는 게 많고, 어제 제가 한 가지를 배운 건 남자친구는 저한테 너 왜 이렇게 행동해?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거의 안 해요. 한 5번 손에 꼽나? 너 왜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한 적은 없고 되게 부드럽게 말하는 편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싫을 수도 있고 좀 본인의 기준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참냐? 또는 어떻게 이 마음을 넘어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본인도 그런 적이 많대요.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쟤도 저러는 이유가 있겠지. 쟤도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듣고 엄청 웃었는데 저는 오히려 저랑 너무 가깝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내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남자친구는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이렇게나 많이 싸우고 이렇게나 오래 만났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띵 하면서 나도 이제 앞으로 제 기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도 쟤도 저런 이유가 있겠지. 쟤도 저런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했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당연히 완벽하지 못한데 그걸 저한테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오빠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듣고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교살 살짝 채워줄게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 몸을 하면 항상 받는 질문이 이제 많이 안 싸우시나요? 결혼 계획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래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결혼 생각에 대한 질문을 거의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3C 페이스 블러쉬 시티 모브 블러셔 먼저 해줄게요. 저의 결혼관은 저는 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고 싶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사실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건 아니고 한번 굉장히 과도기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꼭 결혼이라는 게 필요할까? 아직 나에게 너무 먼 얘기 같고 나에게 그런 날이 올지도 그려지지 않고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지금도 너무 좋고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한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이 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나는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누구랑이라도 해야지 내 인생에 결혼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누구랑이라도 해야지는 아니에요.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생각. 힙핀이 아주 크게 난 에뛰드 그림자 쉐딩을 가볍게 해줄게요. 이거 두 번째 거는 거의 안 쓰고 첫 번째 것만. 그리고 사람 일 모르는 거라지만 현재에 충실한 마음으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도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결혼 생각도 있고 미래를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오피셜하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계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섣부르지 않나? 너무 가볍게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가 지금과 같은 마음이라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애를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결혼을 계획하고 있진 않고요. 그 다음에 홀리카 레시 코렉팅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 너무 좋아요.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올라가고 결혼 생각이 있는데 왜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건 또 이제 저 혼자서의 막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나중에 또 남자친구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지만 서로 지금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아직까지는 지금처럼 만나는 것도 좋고 오래 만났다고 해서 당장 급한 마음으로 결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가장 최근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그런 상태이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집을 구할 때도 대부분 집을 구하면 이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잖아요. 1년 계약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사 가는 집도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새로 이사 갈 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기약 없이 계속 연애만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조금은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른들 말도 들어보고 둘이서 같이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둘 다 지금이 시기인 것 같다 라는 게 또 그런 타이밍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결혼을 한다면 그래도 한 30? 너무 빠르게 결혼하기보다 조금 내 생활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도 그걸 막 서로 이해를 못 해주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사적이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너무 솔직했나? 아무튼 서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지금 잘 만나고 있고 또 이벤트가 생긴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바르고 베이스 립 레어카인드 휘그티 로즈 차분한 이런 색감이거든요. 여기다가 FMGT 제가 요즘 진짜 잘 바르는 최애 컬러 포인트 립으로 컬러감을 주겠습니다. 조합 너무 예쁘죠? 근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제 주변에 아직 막 결혼 소식을 알린 그런 친구는 없고 그런 걸 직접적으로 보지 못해서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또 이제 친척 가족들 그리고 제 나이 또래 벌써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나도 되게 오래 연애했는데 우리가 이래도 될까? 너무 안일하게 어쩌면 서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제 어쩌면 좀 마음이 급해지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내 인생이고 남이 나의 인생을 살아줄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주변에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을 내려놓고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야 돼 이런 마음보다 우리의 타이밍이 오겠지 지금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본인의 계획이나 인생의 계획이 다 다를 거고 나는 이때쯤 결혼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그런 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라는 게 다 다를 테니까 연인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우리만의 속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쭉쭉 펴줄게요. 일자로. 고데기는 보다나 고데기 쓰고 있고요. 오늘 계획은 용산공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용산공원 가서 바람도 쐬고 사진도 찍고 요즘 핫하다는 테디 베르? 거기도 웨이팅이 많이 길지 않으면 한번 가볼까 싶어요. 앞머리 이렇게 넘기고 옆에 이 에그머리 항상 이렇게 고데기 해주거든요. 이렇게 우리 머리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리떼에서 보내주신 헤어밴드를 했고요. 파운드 가디건 한번 입어봤어요.
오늘 처음 입는데 엄청 부드럽고 까슬거림 전혀 없는 톡딱한 KV 니트 가디건입니다. 이거랑 바지랑 아우터 같이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이제 준비 다 했기 때문에 캐리어 싸고 체크아웃하고 오늘 일정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겟레디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사 가면은 새 집에서 겟레디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